자, 이제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퀄리파잉 오퍼, 이제 좀 준척급 선수들, 그리고 이제 대형급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 이 선수들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날렸는데, 오늘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들의 목록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총 14명의 선수고요. 이 퀄리파잉 오퍼가 어떤 것인지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파잉 오퍼란 이제 메이저리그 상위권 연봉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산출되는 금액, 그러니까 올 시즌 기준으로 1,840만 달러짜리 단년 계약을 이제 FA로 나서는 선수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을 때 이 선수가 거부하고 팀을 떠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보상 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퀄리파잉 오퍼가 걸린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이 선수를 내준 팀에 보상 드래프트 픽을 줘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근데 그 드래프트 픽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은 픽이 사라지고 이쪽은 1라운드 뒤쪽으로 픽이 붙는 거죠. 뭐 2라운드 뒤로 붙기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사치세를 내는 팀, 그리고 또 수익금 분배를 받는 팀, 이런 각종 메이저리그 팀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 팀에 맞게 보상 제도가 차등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퀄리파잉 오퍼는 커리어 내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과거에는 좀 이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이 준척급 선수는 얘를 영입하면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이 날아간대,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미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제도의 개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라운드 픽부터 순차대로 이렇게 짝짝짝 없어지는 그랬었지. 그런 이 제도였다면, 현재는 제도가 조금 완화돼서 사치세를 내는 팀, 여기에 뭐 빅마켓 팀, 스몰마켓 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뉘어서 지명권 손실, 그리고 이제 보상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맞습니다. 한 차례 변경이 있었죠. 이 퀄리파잉 오퍼 제도가 유명한 건 역시 류현진 선수도 퀄리파잉 오퍼를 다저스 시절에 받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드물게 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을 했었고, 그래서 그 시즌에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1위, 이거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하고 이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는 대박 재수 계약을 맺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류현진 선수는 그때 당시에 퀄리파잉 오퍼 커리어에서 첫 번째 받은 거기 때문에 재수를 끝내고 시장에 나갔을 때는 또 한 번 퀄리파잉 오퍼를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입하는 토론토 입장에서도 픽 손실 걱정 없이 류현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작용을 했죠. 그리고 2018년에 류현진 선수가 물론 정규 시즌 이 비율 성적은 좋았지만 부상 때문에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수했었던 건데, 사실 퀄리파잉 오퍼 수용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현재까지 이 96명의 선수들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었고, 그 중에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한 선수는 단 1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류현진 선수인데, 이 선수들 뭐 몇 명을 보면 라스무스, 브래드 앤더슨, 메디터스, 제레미 헬릭슨, 닐워커, 호세 어브레유, 제이크 오도리치, 케빈 가우스먼, 마커스 스트로먼인데, 최근에야 뭐 어브레유라든지 가우스먼이라든지 스트로먼, 이런 선수들은 이제 재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류현진 선수 이전에 있었던 5명은 모두가 실패 사례였다. 네. 망해가지고 어중간한 성적 거둬서 또 퀄리파잉 오퍼 받고 또 막 재수하고 뭐 그런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의 이런 상의도 하겠죠. 네. 그랬을 때 받고 잘할 것 같은 선수들만 수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성공률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올 시즌에 이렇게 해서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는 총 14명입니다. 네. 로비 레이와 마커스 시미언, 올 시즌 뭐 토론토의 돌풍을 이끌었던 두 선수들이 맞습니다. 있고, 호리 시거와 크리스 테일러, LA 사더스에선 이 두 선수만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프레디 프리먼, 뭐 닉 카스테야노스, 카를로스 코레아,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트레버 스토리, 브랜든 벨트, 마이클 콤포토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노아 신더가드, 저스틴 벌렌더까지, 사실 이 퀄리파잉 오퍼를 받는 선수들이 시장에서 최대업급인 선수들은 일단 뭐 기본으로 받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퀄리파잉 오퍼를 날린다고 해서 이 선수 그러면은 단년 계약 이상으로 이 팀이 잡을 생각이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일단 퀄리파잉 오퍼는 대부분 날리고 봅니다. 최대어에게는. 네, 최대어에게는 대부분 날리는 거고요. 반대로 퀄리파잉 오퍼를 날리지 않았다고 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 다 반례가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리스트, 요 명단, 14명 명단 중에서 뭐 벨트라든지 콤포토라든지 로드리게스, 신더가드, 벌렌더, 요런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꽤 높은 선수들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브랜든 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절하고 단연 계약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콤포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올해 OPS가 0.8을 넘지 못했잖아요. 콤포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재수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뛰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드도 마찬가지고 노아 신더가드도 올 시즌 거의 공을 던지지 못했고 네. 벌랜더는 아예 시즌 아웃된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이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고 수락하는 게 이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하고 FA 시즌으로 나가서 너 큰 돈을 만져보겠다 이런 가능성을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의 선수들은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서 시장에 나가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다른 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대여급 선수들이다.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이제 구원 투수로서는 유일하게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는데 네.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였던 건 맞지만 이 단년 계약으로 2천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받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글레시아스까지는. 근데 저는 올 시즌에 이제 불펜 FA들의 그 뎁스가 너무 얕잖아요. 네, 뭐 맞아요. 킴브렐 같은 문제죠. 경우도 그냥 팀 옵션을 실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라고 부를 수 있는 FA 불펜 투수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그렇죠. 1840만 달러 그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는 시장에 나갈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 퀄리파잉 오퍼에 있어서 가장 한국에서 이슈가 된 선수가 있죠.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14명 명단 안에도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내년에 한 시즌 1840만 달러 주는 것도 아까워서 안 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시즌 중반에 한번 팔꿈치가 아팠었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팔쪽 부상. 이 두 가지는 토미 존 수술의 가장 큰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커쇼에게 1년 계약을 제시했는데 커쇼가 수술을 받으면 다저스는 돈은 돈대로 주면서 하나도 못 쓸 수가 있잖아. 그렇죠. 게다가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 한 시즌이 끝나고 내년에 FA가 다시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드래프트 픽도 만약에 다른 팀에 간다고 했을 때는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저스는 2년 계약 또는 3년 계약을 물밑에서 제시하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스타인 커쇼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너무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커쇼는 제 생각에는 다저스가 워낙에 실리적인 걸 추구하는 구단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예외라고 봐요. 이 사이 영상을 3차례나 받았고 다저스의 저한 에이스 계보를 잇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놓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 커쇼 입장에서는 이렇게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으면서 만약에 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영입하는 팀에서도 픽을 잃을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선발 투수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클레이튼 커쇼에게는 이 다저스가 제시하지 않은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저스가 제시한 단연 계약보다 뭐 이제 재활하고 내년에 뭐 재활하고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준 조건보다 다른 팀에서 우리가 더 줄게 이러면은 뭐 이적을 할 수도 있는 이 선수 개인에게서는 그렇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다저스 잔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클레이튼 커쇼는 이 다저스와의 연장 계약 협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시즌 초에. 왜냐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고향 팀으로 가거나 뭐 은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은퇴는 하지 않겠죠. 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텍사스 또는 휴스턴 이런 텍사스 주에 있는 도시에서 야구를 하고 싶어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커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다저스가 어떤 계약을 제시하게 될지는 좀 이제 스토브리가 진행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처럼 퀄리파잉 오퍼 안 날렸어? 야 다저스가 이제 커쇼 팽하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좀 이 무리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커쇼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다저스에 남는 것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텍사스로 가는 것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에게 제일 좋은 선택, 뭐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혹은 이제 다저스에 남고 싶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 어쨌든 세팅이 된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오늘의 MLB를 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FA 랭킹을
이 최세결 씨랑 매긴 다음에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네. 클레이튼 커쇼가 FA 랭킹 16위에 위치해 있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게 맞냐, 잘못 쓴 거 아니냐, 또는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냉정히 말해서 커쇼는 아무래도 실력보다는 당연히 올 시즌에도 3점대 중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었고 지난해는 2점대였잖아요. 그쵸. 이 실력 문제가 아니라 부상 이슈 그리고 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FA 시장에서 가치가 생각한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연 오프시즌 커쇼 선수의 행선지가 어떻게 될지 좀 국내 팬분들께서도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후에도 이 커쇼 선수와 관련된 소식들도 나오게 되면 그 소식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커쇼 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다,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도 역시 또 다른 컨텐츠, 또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컨텐츠 다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컨텐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